자, 봅시다. 자, 비즈니어사 표시. 자,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43페이지. 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빗자가 무슨 빗자예요? 아닐 빗자, 아닐 빗자. 어서 봐봐요. 진이 아닌 어사 표시. 그죠? 그러면 진이 아닌 어사 표시. 봐봐요. 페이저는 알아요, 몰라요? 다시요.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면 표의자가 뭘 마음에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옆에다 써요. 심리 유보. 유보. 표의자가 마음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자, 심리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일단은 요번에는, 107조부터 우리가 나왔는데요. 107조와 관련돼서는 그럼 한번 우리가 조문을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107조, 조문 있죠. 107페이지가 아니라 107조. 자, 진이 아닌 어사표시.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요? 진이, 비진이 어사표시. 1항. 어사표시는 표의자가 줄잖아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잘라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자, 한번 봐봐요. 우리 셋째 시간 말미에서 둘째 시간 말미에 뭐를 이야기했죠? 어사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사표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주의야. 써놔요. 표시주의. 표시하는 데의 효과가 있다. 이 소리야. 표시하는 데 효과가 나. 표의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시주의가 걸어나 동그라미. 걸어나라고 나와 있어요. 걸어나 상대방이 줄잖아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줄잖아요. 알았거나만 줄잖아요. 알았거나 알자 동그라미. 알았거나 거나는 또는이라고 써요. 또는. 거나는 또는 거나가 또는이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동그라미. 그러면 알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알았거나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악이야 선이야? 악이라고 써요. 그 밑에 악이 조그맣게. 악이. 거나가 또는 둘 사이에다 또는 써요. 알았을 경우 가실이 있는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았거나 그러면 악이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리 소리야.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무효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써요. 상대방이니까 거기는 어사주의 써요. 어사주의. 전체적으로 봐는 단서는 어사주의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A적으로 무슨 주의다? 어사주의라는 거야. 우리 민법은 자, 2항 전항의 어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 줄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3자는 보호받아요? 안 받아요? 보호받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랑. 자, 그러면 진이 아닌 어사표시. 이랑. 어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은 뭐라고 써놨어요? 선의의 제3자든 대하지 못한다. 그럼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 결론은. 그래서 우리 107조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의 부분을 가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놔요. 자, 그러면 자, 비유. 자, 의 부분. 거기 제목 의 부분에 비유. 우선 여기 이제 의 부분. 자, 비유
RR 무, 그 다음에 선. 그렇죠. 비유, RR 무선. 이렇게 좀 암기 코드를 정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조문에다 그러면 쭉 한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유리 씨 한번 읽어봐요. 이런.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단순히 제3자 등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란다. 상대적 무효란다. 이거예요. 이 조문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선언 자리에서 요거 줄쳐놓고, 요거 따로 줄거놓고, 요거 따로 놓고, 그러면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표의자. 여기서 나면 상대방. 요거는 제3자. 그치,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문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법 암기 코드를 제가 다, 거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7조와 관련돼서, 요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비유, RR, 무선. 그래서, 자, 비진이 형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자,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았거나 해서 첫 번째 알은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 권한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미 또는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미은 뭐예요? 이고. 건화가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무효라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해서 해봐요. 악이 반대말. 선이. 건화가 반대말. 이고. 그 다음에 가실의 반대말. 무과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이고 동시에 무과실이라면 무효가 뭐로 바뀌어? 유효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때는 제3자는 어때요? 이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다. 왜? 유효로부터 뭐다 선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에 책을 읽으면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입장을 딱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봐봐요. 비유. RR, 무선. 이건 누구 입장? 피해자. 이거는 상대방. 이거는 제3자.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통상 이거는 뭘로 나올까요? 갑. 이거는 얼. 이거는 병.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씩 왜 읽어나가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이제 한번 쫙 잡아서 한번 107조를 디테일하고 나머지는 적응만 하면 돼. 똑같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1번 읽어볼게요.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고 한 어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은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어사표시, 하면서 하는 어사표시를 진위 아닌 어사표시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다 밑줄 따거나요. 비진위 어사표시 또는 뭐라고 그래요? 심리유보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가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비진위 어사표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피의자 거짓말 쳤어 안 쳤어? 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여기에다 줄잖아요. 단독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시. 단독의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독의. 그래서 어떨 때는 진위 아닌 어사표시, 어떤 때는 비진위 어사표시, 어떤 때는 심리유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의 표시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의 부분을 이제 잡았으니까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요건 동그라미. 자, 요건. 그럼 아까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출발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건 이제, 요게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을 따거나, 어사표시가 있을 것. 근데 표의자는 어사표시가 있어야죠. 근데 어사표시가 뭐 하고 있죠? 불일치하고 있어. 그럼 표의자는 알아, 몰라?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진위 어사표시. 그럼 2번에 가볼까요? 어사표시, 가로 2번에 어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줄 거놓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출발점을 보라. 항상 법이라는 건 책을 볼 때 봐봐요. 항상 법조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요건, 효과. 그렇죠. 요건과 효과.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에 갖춰야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비즈니스 표시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 그래서 거기에다 줄쳐놔. 원칙, 유효.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뭐다? 무효. 그러면 A적으로 무효 줄쳐놔요. 무효. 그러면 제3자의 관계에서 제3자는 여기 봐봐요. 제3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제3자는 어때요? 선의야 보호받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다 또 하나 갖다 붙여요. 자, 맨 밑에다 써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외워졌는지 오늘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입증책임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써봐요. 작년엔 PPT로 하니까 뭐예요? 모르겠대, 더. 그러니까 써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 이렇게 써서 1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유리한 쪽.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법조문 문구대로. 그러면 요건 법조문 문구대로는 요건과 효과가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이. 자, 추정받아요. 그러면 아까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여기도 얘가 봐요. 선의도 추정받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제3자는 가만히 있으면 선의로 추정받아.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들이 입증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선의는 추정받아. 그러면 제3자는 선의면 족하지, 무과실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제3자는 무조건 뭐만 족하다? 선의면 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선의는 추정받았기 때문에 누가 얘네들이 입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봅시다. 비진이 의사표시가 예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줄쳐놔요. 아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 45페이지 밑에서 6번째, 45페이지 밑에서, 자, 6번째 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초보자들은 이게 진짜 헷갈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럼 무슨 무효가 된다? 상대적 무효야.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무슨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까 103조, 104조가 절대적 무효거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어. 지금 107조 조문하고 108조, 좀 이따 배울 108조, 요 관계. 그럼 계속 읽어보죠, 이제. 이는 거래한 자를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줄쳐놔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 제3자 보호 규정은, 자,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자, 거래한 자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봐봐요. 서류만 구비되면 돼, 안 돼? 돼요. 서류만 구비되면 등기를 해줘버려. 2조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 등기가 아니면 뭐예요? 서류가 딱 구비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서류만 구비되면 100% 등기해줘.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요? 등기가 부실해지잖아. 부실해지니까 등기를 믿을 수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의 공신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공신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잡아야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계속 읽어보죠. 전이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모르는 것을 말하고 이때 가실의 의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놓고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OX, X. 무과실까지는 요건을 하지 않아. 뭐 그러면 선의면 족하다는 거야.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나요? 추정. 그러면 추정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반대 당사자, 얘네들이 입증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봐봐요. 뭘 봐봤죠? 어이, 2번은 여건, 법조문에. 그러면 세 번째, 호가. 그렇죠? 그러면 요 107조와 관련돼서 비진이 어사 표시.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어디에 적용될 건가? 적용 범위. 뒷장 넘겨봐요. 적용 범위.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단독행위 줄잖아요. 단독행위. 그러면 비진이 어사 표시는 어때요? 뭐 단독행위. 봐요. 자, 보면 여기 봐봐. 1항은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렇죠? 표시함들이 효과가 나타나죠. 이거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있죠. 근데 여기 상대방이 단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단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단독행위도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약서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되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하지 않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항과 관련돼서 이항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봐봐요.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왜 여기 봐봐요. 1항은 단독행위죠. 근데 여기 단서 교정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문 구조로 볼 때 그러나 이거는 무슨 적용이냐? 단서 조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단서 조항, 그러면 단서 조항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가로 2번에 가족법상 행위 줄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유리 씨 저랑 결혼해줘요. 자, 가족법상 행위는 진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가족법상의 진위는 진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어. 그 옆에다 놨어요. 적용 X, 적용이 없다. 재작년인가요? 올해 좀 많이 커버가 되기는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놨어요. 봐봐요. 적용 X 이렇게 해서 놓으니까 시험장 가면 못 받게 생각이 안 나는데 X 못 받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분행위는 진위가 필요하거든. 107조는 비진위죠.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진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주식인수 증여. 자, 3법상 주식인수와 같은 단체적, 좋잖아요. 단체적, 전형적 거래행위의 획일성을 위해서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민법. 민법은 사법이야, 공법이야? 사법. 자, 뭐 가로 2번에,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어? 공법행위. 공법행위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법행위. 그러면 거기 가로 열고 써요. 공법행위 옆에다 써요. 예를 하나 들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무원. 그렇죠. 자, 공무원 나오면 오는 사인의 공법행위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과는 규정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무원은 공법행위야. 공법행위. 민법은 사법행위만 적용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러면 108조, 109조, 110조 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의, 여건, 효과, 적용 범위. 그렇죠. 적용 범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 봐봐요. 비진이 여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알은 악이거나 또는 가실, 무효. 그러면 자, 제3자는 뭐라는 거예요? 제3자는 선의이면 좋게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알이 뭐에 반대해서 해봐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유효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유효야. 선의이고 동시에 무과실이라면 유효야. 그럼 이때 제3자는 선의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다. 유효로부터 승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돼.
험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올해는 백질조와 관련돼서는 비진이 어사표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심리유보. 다른 말로 단독 허위 표시라고 그러기도 해. 그래서 백질조 그러면 표의자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진이 어사표시. 끝. 그렇죠.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정도만 잡아놔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108조, 109조, 110조. 그럼 전부 이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제목을 바꿔봤어. 뭐라고 써놨어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페이지, 몇 페이지? 47페이지. 그럼 큰 수본 어떻게 나와있어요?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의, 요건, 효과, 적용.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모든 거는 저는 조문을 근거로 한다고. 자, 그러면 거기 47페이지, 108조 통정의 표시 보자고. 조문을 한번 보자. 이랑 상대방과 동그라미잖아요. 통정 동그라미. 허위 표시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정무효라는 거야. 무효. 그죠? 그러면 표의자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을 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그러면 1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1항 옆에다가 자, 통정무라고 써요. 우리 통정무. 자, 그러면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남. 선의의 3자. 선 동그라미. 선의의 제3자도 보호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그럼 제3자는 보호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선의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무슨 무효가 되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 그렇죠? 상대적 무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통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그래서 다시 의 부분에 와서 다시 이제 완성을 시켜. 그러면 통정무 선 그죠. 그러면 통정무 그러면 표의자 그러면 상대방이네. 그러니까 표의자 상대방은 언제나 무효라는 것이야. 근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3자라는 거예요. 제3자. 똑같이 구조가. 그런데 차이점은 백질자는 표의자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거야. 근데 통정의 표시는 어때요? 상대방도 알고 표의자도 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런 것들이야.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우리 반장님이 되게 좀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되게 미워했어요. 옛날에. 오늘 뭐예요? 조금 공부하실 때. 왜 구 교수는 써라고 그러는 거 아냐? 써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쓰기. 처음에 오던 때 쓰니까 힘든 거예요, 요 자체가. 근데 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봐봐요. 사례를 생각하라. 자, 봐봐요. 아까 의뢰 관계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저기 가바트에서 2억을 구워줬어. 2억을 구워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A가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근데 얘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요거는 그러면, 요 관계는 피의자죠. 이 사람은 상대방이네,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이죠. 근데 이 사람이 피의자가, 얘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잠깐 등기를 쳐놓자. 등기를 해놓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피의자, 상대방이 이제 양해하에서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린이 이제 누구한테 팔았어요? 제3자한테 팔았어. 요 관계야. 그러면 피의자, 상대방은 언제나 무효야. 그렇죠? 이 사람과 관계는 무효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리병한테 팔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는 어때?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은닉행위까지 그거는 다음 달에 우려해주고, 그러면 제3자 간제 집행의 멘탈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피의자가 상대방이 뭐예요? 짜고 치는 거야, 짜고. 그러면 통정이라는 것은 짜고, 양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무효야. 근데 이때 제3자는 어때요? 전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정허위 표시나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진위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한다. 허위 표시를 말한다. 이런 허위 표시 요소로서 법률행위를 가리키죠. 거기에다 좋잖아요. 가장인 거야. 가장행위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증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동그라미.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고 거스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에 짜고 쳤으니까 통정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건 봐봐요. 요건은 자주히 나와. 자, 봐봐요. 명령시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통정의 표시가 성립할 수 없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1번 가서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뭐 해야 돼? 불일치할 것. 그럼 피의자의 표시 불일치를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해야 돼. 모르면 안 돼. 상대방과 뭐 해야 돼? 통정 동그라미, 합의가 있어야 되고. 4번, 5번에 허위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겠죠. 누가 들어와서 강제 집행이 멘탈 목적. 이 이유는 불문한다라는 거야. 동기나 불문은. 자, 남을 속이기 위해서 목적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요거는 저절로 생각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서 저절로 생각나면 안 돼. 왜? 문제를 많이 못 풀어. 순발력이 그냥 칙칙칙칙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은 있어.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잖아. 60점만 넘기면 되거든. 60점만. 그러니까 50분 안에 40문제를 대충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24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형님들 우리는 완벽주의자를 생각해서 자꾸 문제를 50분 안에 40문제를 풀다 보니까 대충 푼다고. 그러니까 대충 풀지 말고 이제 26개를 딱 감이 와. 24개에서 26개는 뭐예요? 다 줘. 다 줘요. 다 주는데 끝까지 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 나는 이제 목표 전략이 있어야 돼. 내가 공인중개사 100점 맞아서 합격하겠다. 이걸 전략을 세운 사람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60점만 넘겨서 한다.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게 딱 65점에서 75점 나온 70점 사이가 요거 나온 게 딱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학교로는 마음 먹으면 나와. 개념만 잡으면. 그러니까 팍 조여버리면 돼. 조여버리면. 그러면 뭐 하거나 한 6년 전에 알바가 있었어요. 알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야간에 알바가 있어. 그러니까 야간 전화 받아주는 알바가 있었는데 아가씨예요. 봐봐요. 몇 살이에요? 25살이야. 야간에 알바하면서 오전에 강의한 거 뭐예요? 알바하면서 전화 오는 것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25살인데 그러니까 길을 자꾸 열어놔서 안 열어놨어. 열어놨어요. 그럼 학원에 이제 독서실이 있어서 학원 독서실에서 자 며칠 밤을 새세요. 이 시험은 언제 봐요? 토요일 날 보잖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독서실에 앉아서 날밤 깐 거야. 날밤 가서 5일간. 그러니까 젊으니까 5일 밤 가니까 딱 전과목 60점만. 신의 점수야. 학교론 60, 민법 60, 공법 60, 중개사업 60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될까요? 체력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50대 후반만 되면 뭐예요? 50대 후반만 되면 돼버리거든. 지쳐버리거든. 그래서 체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 건강이 상실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아.
아마 지금 뭐 여기에서 두 분 빼고는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참여하기 때문에 뭐예요? 며칠간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그제 애가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죽겠대. 저 새끼는 또 휴가만 나오면 허리 아프대. 왜 그럴까요? 게임을 그렇게 잘해.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비슷해요. 프로게임. 근데 요즘 얼굴도 못 봐. 어디가 있어요? 게임방에 가 있어. 게임방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오면 집에 들어오고, 낮에 이제 잤다가, 제가 뭐 들어가면 나가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휴가 나오는데 얼굴도 못 봤어. 얼굴 못 봤어요. 얼굴. 월요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얼굴도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 방에 뭐만 벗어 있어요? 군복만 벗어 있어. 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2주차거든. 허리 아프지 않게 뭐예요? 자꾸 허리를 움직여줘야 돼. 진짜요. 허리 아프지. 나머지 분은 뭐 정이 돼가지고 뭐 지금은 괜찮아요. 정이 되려면 한 3, 4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저기 옥상에 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흡수고 허리라도 좀 움직여서. 나머지 분은 안 그래요.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공부해요? 엉덩이 가지고 공부해요? 두 개 다 있어요. 아니야, 엉덩이만 있으면 돼, 엉덩이만. 그런데 엉덩이를 앉으면서 집중적으로, 집중력이 좀. 그러니까 단 10분을 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져야 돼, 집중력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건, 그 다음에 효과. 그러면 여기 봐요. 총의자, 상대방, 효과는 무효죠.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면 제3자의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럼 가보죠, 그게. 그러면 당사자의 효과, 무효 줄잖아요. 자, 명중씨, 저하고 통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어때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거든. 그럼 불법원인급여에 적용이 없다. 내용이 나올 거야. 한번 봐봐요. 불법원인급여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어? 아까 103조, 104조.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그러면 이게 민법이 실타래처럼 전부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잘라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자, 처음 공부할 때 페이지로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은 페이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요. 페이지로 자르면 맥이 끊겨.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러면 기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봐봐요. 우리 법조문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봐봐요. 읽어봐요. 편.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짤. 그 다음에 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게 어디예요? 편.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민법은 뭐예요?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편으로. 민법 정칙,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쌓이면 편별로 읽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편별로 읽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어디서 잘라줘야 돼? 장도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럼 뭘로 잘라줘야 돼? 그 다음에 간부터 간. 그럼 간이 쌓이면 뭘로 가? 절로 가면 그 다음에 편.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돼. 그러면 최소한 민법은 며칠이 걸려야 돼? 하루 만에 제1편, 제2편을 처음부터 읽어. 그래야 맥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읽어요? 페이지 계산을 해. 자, 내가 680페이지다. 내가 10일 만에 민법을 끝내겠다. 10일 만에 끝나니까 몇 페이지? 68페이지. 페이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나는 그러면 107조, 통정의입, 아니죠. 비진이 어사표시. 나는 요거만 오늘 공부하겠다. 그러면 107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은 그럼 내가 108조까지 읽겠다. 그러면 108조는 다 읽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 요건 효과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효과와 관련돼서는 통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야. 그럼 불법 원인 급여에 적용이 없어. 그러면 갑은 어라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봐봐요. 갑이 있어. 을이 있어. 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A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짝은 이제 표의자.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죠. 등기 쳐졌어요? 그러면 통정은 불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을은 갑의 재산을 취득하고 있잖아.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불법원인 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직접적으로 무슨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불법원인 급여는 어디에서만? 반사의 질서에 의해서만.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게.